부채가 감소했다면 현금이 감소했을 것이고, 자산이 감소했다면 현금이 증가했다는.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게 될까? 될까? 하면서 하면 더 힘들잖아요. 이건 무조건 답이 있고 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면 훨씬 수월하게 그 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도 마찬가지예요. 기초현금과 내가 이제 써야 될 것들을 다 적었는데 기말현금이 나오지 않으면 좀 막막하잖아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게 정말 내가 맞출 수 있는 건지,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밤을 샌다고 이게 맞춰질까? 할 때 더 힘든 거거든요. 제가 처음에 현금 흐름표를 배울 때 밤 늦은 시간에 선배가 와서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원리를 알고서는 이게 무조건 맞는다. 이게 시간이 조금 걸려도 어디선가 잘못됐을 거야. 내가 찾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갖고 만들면 훨씬 쉽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그 원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만든 현금 흐름표가 실제 현금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전체적인 숫자가 딱 맞아야 이제 이걸 제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복식부기의 원리를 블록 쌓기 개념처럼 설명을 해드릴게요. 법인을 최초 설립해서 현금이 법인 통장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면 복식부기라는 거는 이 옆에 항상 여기에 맞춰서 뭔가를 적어줘야 돼요. 이 현금의 의미를. 처음 창업할 때 들어오는 현금은 우리는 얘를 자본금이라고 불러요. 이 돈으로 법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또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칸을 비워두면 안 돼요. 항상 이 왁구를 딱 맞춰서 얘가 꽉 차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은행 차입금이니까 부채 항목에 차입금이라고 적어주죠. 또 현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이 들어왔는데 뭔가를 팔아서 그냥 내가 뭐 일을 했던 뭘 해서 그냥 돈이 들어온 거예요. 소득이죠, 소득. 이렇게 벌은 돈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현금이 들어왔을 때 그 각각의 이유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복식부기고, 이거를 정리한 게 재무상태표예요. 그러면 현금 흐름표라는 것은 이 현금의 변화를 표로 나타내는 것인데요. 지금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거를 다 이유를 이제 써주죠. 차입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증자로 인한 현금의 유입, 이익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 이건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이 돼요. 그런데 현금 흐름표에서 조정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현금 흐름표의 자산의 변동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실제 이쪽은 그저 꼬리표일 뿐이지 내가 이 자본금을 가져가서 어디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실물은 다 이건 거예요. 얘는 그냥 이거의 이름표일 뿐이에요. 이름표는 계속 붙여놓고 이렇게 돈이 들어왔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돈이 나가는데 뭐 하려고 나갔냐면 그 월세를 얻을 때 보증금을 내려고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현금이 나간 자리에 다른 자산이 이렇게 대체가 되겠죠. 결국 다른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현금이 사라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현금이 사라지면서 다른 자산이 생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현금을 주고 물건을 사왔다. 그럼 그 자리에 현금이 나가면서 재고자산이 들어오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물건을 팔았는데 현금을 못 받고 나중에 줄게 했다면 그때 현금이 들어오지 않고 나중에 줄게 하는 그냥 권리만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회사는 현금이 하나도 없지만 현금성 자산들, 현금으로 대체된 자산들이 생기는데, 거꾸로 현금 흐름표 입장에서 말하면 어떤 자산이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현금이 나갔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의 증가는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현금이 나가면서 들어왔죠. 재고자산의 증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매출채권의 증가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감소. 다시 말해서 자산 쪽의 계정이 증가했다는 것은 현금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부채 쪽의 변화가 현금 흐름표에 어떻게 나타나나 한번 볼게요. 은행에서 차입금을 더 빌렸다 라고 한다면 보통 순서를 우리가 자본, 차입, 부채를 먼저 쓰니까 차입금, 자본금, 잉여금이 있었는데 추가로 차입을 했다 라고 한다면 현금은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들면 현금이 들어오죠. 즉 부채가 증가했더니 현금이 증가합니다. 거꾸로 현금을 차입금 갚는데 옛날에 현금 차입금 옛날에 빌렸던 걸 갚았어요.
그럼 현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겠죠? 그러면서 차입금이 사라지죠? 즉 부채의 감소는 거꾸로 현금의 감소를 같이 의미하는 거죠.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의 증가와 감소를 보여주는 표이다.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로 표시되고요.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증가로 표시합니다. 부채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로 표시하고요. 부채의 감소는 현금의 감소로 표시합니다. 빨리 하면 랩이 되겠네요. 자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 자산의 감소는 현금의 증가, 부채의 증가는 현금의 증가, 부채의 감소는 현금의 감소로 표시한다. 이거 헷갈리잖아요. 매번 생각하기보다는. 그래서 엑셀 시계에 자산의 그 전기 대비 단기의 증가는 현금의 감소로 표시되게끔 수식에서 적어놓고 하는 게 편하고요. 개념을 생각하자면 현금도 자산이니까 같은 애가 증가할 수는 없거든요. 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그 자리를 다른 자산이 대체했다는 거니까 자산의 증가는 현금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고 부채 쪽은 자산과 반대로 가니까 현금이랑 같이 증가하고 감소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작성 원리의 기본이고요. 당연히 현금의 증감이 없는 분기들도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또 다시 감안을 해줘야 되고 그런 건 앞으로 차차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